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대학교 신입학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재수랑 편입을 비교하다 보니까 재수 기준으로 좀 볼게요. 결국 수능이죠. 수시 같은 경우는 이미 고등학교 교과과정의 성적과 학교 생활이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바꿀 수 없는 거고, 결국 재수를 한다고 했을 때는 사실 논술하고 수능인데, 이제 논술을 좀 논외로 하고 워낙 일부기 때문에. 근데 수능이라는 건 원래 정확한 명칭은 수학능력 시험이죠. 대학교에서 이 학생이 대학 수업을 정상적으로 수학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사실 사고력 평가를 한다는 게 조금 취지가 크죠. 그럼 편입에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평가 기준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요새는 이제 편입 전형에서도 되게 다양화가 돼 있어서 이제 원래는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편입 영어 시험입니다. 그래서 영어 시험을 보고 그리고 이제 또 학교 이제 자연계 쪽 같은 경우는 영어 시험도 보지만은 거기다가 수학 시험까지 같이 봅니다. 물론 이제 어떤 학교들에서는 영어 시험을 자연계를 안 보고 수학 시험만 보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크게 이제 편입 영어와 앞에 정도 교수님이 해주셨지만 이제 편입 수학이 들어가는데 요새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다양화가 돼서 학업 계획서도 들어가고요. 자기소개서도 들어가고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지금 면접 보던 학교들이 다 학업 계획서나 그쪽으로 다 바뀌었지만 원래는 면접까지 실시해서 이게 전형이 되게 다양화가 됐어요. 물론 편입 영어 시험도 있긴 하지만은 공인 영어로 보는 학교들도 있긴 있거든요. 근데 크게 봤을 때는 결국은 편입 영어로 해서 많은 학생들이 준비를 하니까요. 그 부분이 제일 큰 것 같아요. 결국에 이제 편입을 했을 때 가장 학생 선발의 평가 기준이 편입 영어라고 봐도 좋겠죠. 원래 그 외에 뭐 자소서나 학업 계획서가 있다 하더라도 편입 영어 또는 이제 공인 영어를 반영하는 대학이라고 그렇죠. 하면 영어 점수라고 이제 봐도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입학 난이도에서 한번 좀 얘기를 나누고 싶어요. 사실 서울 상위권 대학의 신입학으로 들어가는 수능 기준으로 봤을 때 또 수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입결이 솔직히 좀 명확해요. 전년의 입시 결과 안에서 수능 점수를 그 다음에 바뀌었을 때 큰 격차가 사실 없거든요. 그렇죠. 인서울 상위권이면 무조건 1등급 받아야 되고 인서울 하위권이면 못해도 2등급을 해야 되고 이게 좀 명확한데 편입은 사실은 단 한 번의 시험은 사실 아니잖아요. 그렇죠. 학교별로 이제 전형도 좀씩 다르고 학교별 편입 영어 시험을 보통 보게 되는데 대학 신입학과 다르게 난이도가 좀 명확한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솔직히 편입은 아직까지 확실하게 체계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 수능처럼 한 번 시험 딱 보고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학교별로 시험이 다 다릅니다. 네, 그 장점이자 네. 단점이죠. 그리고 학교별로 시험도 다 다르고 문제 유형도 다르고요. 문제 난이도도 엄청나게 차이 나고요. 웃긴 게 뭐냐면 뭐 상위권 학교라고 해서 문제가 어렵고 하위권 학교라서 문제가 쉬운 게 또 아닙니다. 네, 이게 제 학생들이 궁금해하던 것 중에 하나기도 해요. 그럼 상위권 대학이지만 오히려 영어 난이도가 더 낮을 수도 있는 거고 하위권 대학이지만 영어 난이도는 사실 높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매년 학교별 시험이기 때문에 그에 마다 학교별 난이도도 다 다를 수 있다라고 봐도 좋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대학이라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만약에 2017학년도에 학교에서 난이도가 엄청 높게 나왔어요. 그럼 학생들은 2017년 기준으로 이 학교는 문제가 난이도가 되게 높게 나오는구나. 근데 웃긴 건 바로 다음 연도인 2018학년도에는 문제가 되게 쉽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측을 못해요. 특히 중대가 좀 그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근데 중대는 지금 이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중대는 진짜 넘사벽으로 정말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특히 상위권 학교에서 서강대, 한양대, 그리고 중앙대는요, 난이도가 정말 극강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제 영어 시험이라는 것 자체의 취지는 그렇거든요. 이 외국어인 영어를 너희 나라 모국어인 말 그대로 국어로서 얼마나 너희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느냐. 결국 해석 능력을 물어보는데 편입 영어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되게 높기 때문에 해석이 어느 정도 돼도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제 학생들이 이제 학습을 함으로써 뭐 문제를 풀 수 있는 뭐 기술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배워서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서강대, 한양대, 중대는요 해석하기도 정말 힘들고 왜냐면 전문적인 글이 너무 많이 나와요. 네. 그 얘기를 조금 뒤에 또 나눠보기도 할 건데요. 원래 애정이 없던 질문이긴 한데. 성균관대가 서울 상위권 대학 중에서 학사편이 모집인원이 거의 타 대학에 비해서 거의 2배수에 가까울 정도로 있잖아요. 실제로 지금 성균관대에 다니고 있는 제자 말로도 편입생들이 진짜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성균관대가 서울 상위권 대학 중에 하나잖아요. 서성한. 예, 그렇죠. 예.
영어 난이도는 좀 어떠신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학교보다는 성대가 문제 풀기에는 훨씬 더 수월합니다. 그러니까 성대는요, 문제 스타일이 되게 스탠다드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성실하게 공부했을 때 뭔가 점수를 확실히 확보할 수 있고요. 근데 문제는 약간 그러니까 지문 자체는 길고 문제 유형 자체가 있는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학교보다는 한결 수월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수업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제 지금 학원에서 문법하고 구문을 담당하고 있는데 오늘 문법 수업 시간에 솔직히 성대 같은 경우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중위권, 중하위권, 하위권보다 문법 문제가 더 쉬울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절대 학교가 높다고 해서 문제가 어렵고 낮다고 해서 난이도가 쉬운 게 아니다. 그 얘기도 오늘 수업 시간에 사실 했었습니다. 네, 말씀 좀 감사드리고요. 이게 좀 어쨌든 장단점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신입학 전형인 수능 기준으로 보는 것보다는 어쨌든 편입학 같은 경우는 학교의 등급과 다르게 영어 시험 난이도가 상이할 수도 있고 매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전략만 잘 세우면 사실은 원래 일반적으로 중하위권 대학도 가기 어려운 학생이 상위권 대학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농후하다는 말씀이시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충분하진 않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변수가 되게 큰 시험이기 때문에 네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변수가 크게 작용하면 중상위권 학교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중상위권 학교라고 얘기하는 데는 그러니까 학교를 이걸 꼭 레벨로 나누는 것에 대해서는 좀 저도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거부 반응이 있으시다면 정말 죄송하게 생각을 하는데 일반적인 사회 통념상 특히 편입에서는 중상위권 학교의 대표적인 학교가 건대, 홍익대, 그리고 동국대, 그리고 이제 여학생들도 있지만 이제 숙명대까지 많이 포함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동국대가 이제 편입 요강으로 다시 편입 지원형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학교들이요, 변수가 좀 커요. 그래서 학생 성적으로 봤을 때는 니 못 붙을 것 같은데? 근데 막상 결과가 나왔을 때 한 100명 중에 한두 명 정도는 야, 어떻게 네가 건대를 들어갔어? 수 있겠다는 거죠. 예, 그렇죠.